자, 시험관 시술 시에 임신 성공률을 결정짓는 요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배아의 질, 그리고 또 하나는 자궁 내막의 수용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배아의 질 같은 경우에는 수정란의 이제 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자궁 내막의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얼마나 수정란을 내가 이제 포용할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 접촉할 수 있는지,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성질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궁 내막의 수용성과 관련해서 착상에 대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요거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내가 착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막이 좋다고 했는데 요번에도 안 됐어,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쭉 살펴보면 요 정도의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내막 두께가 얇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착상이 좀 되기가 어렵거든요. 자궁 내막의 두께가 얇아서, 그리고 또 내막이 찐득하고 막 엉겨붙어서 내막의 질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자궁이 노화되어서 착상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 또 자궁 내막에 이제 폴립의 영향으로 착상이 어려운 경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궁경을 하고 오시게 되죠. 그리고 유산 후에 내막이 유착되어 있는 경우, 요 유산 후에 내막이 유착되어 있는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내막 두께가 얇아지는 거하고도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면역 이상으로 착상 유지가 어려워서 자꾸 유산되는 경우, 그리고 혈전 수치가 높은 경우, 그리고 자궁 냉독이 이제 깊이 쌓여서 착상 결합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 뭐 근종이나 성근증 등의 이제 질환으로 인해서 내막이 압박되는 경우, 내막 형태가 분절되는 경우, 또 내막의 혈액 공급이 부족한 경우 등등등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착상이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중에서 어떤 원인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안정적인 자궁 내막 착상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탄탄한 내막 두께를 가져야 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통 이식할 때 시점에서 착상이 가장 안정적이려면 8에서 10mm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8에서 10mm 안에 있는 분들도 착상에 실패하는 경우들 되게 많고, 그보다 얇은 분들도 착상에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관 준비하다가 자연임신 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5mm대였거든요. 5mm대였던 분이었는데 워낙 탄탄하고 자궁 내막 수용성이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임신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있어서 내막 두께가 분명히 이제 착상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꼭 내막 두께가 그 8에서 10mm 사이에 들어온다고 해서 착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미진하다고 해서 착상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탄탄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냐면, 이 탄탄하다는 말은 내막 두께만 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탄탄하다는 상태가 자궁 내막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세포가 처음에는 이제 듬성듬성 쌓여 있다가 나중에 세포가 조밀조밀하게 밀집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궁 내막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때도 벽돌을 성글게 짓느냐 아니면 조밀조밀하게 이제 잘 탄탄하게 짓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갖춰줘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혈류 공급. 우리가 이제 임신이 아니면 밖으로 이제 생리를 할 때 보면은 패드에 이제 출혈 상태가 묻어나게 되죠. 그 이유가 자궁 내막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혈류 공급을 받을수록 자궁 내막의 착상 환경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수정란이 다가왔을 때 착상 유도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분비를 해서 이 부분에서 결합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고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착상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이제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아까 설명한 거 보면은 탄탄하고 두꺼운 내막 두께. 이제 내막 두께에 대해서는 시험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요번에 뭐 산부인과에 갔더니 내막이 지금 현재 7mm래요. 뭐 11mm가 넘었대요. 내막 괜찮대요. 혹은 요번에 남포는 잘 자라고 있는데 내막이 현재는 좀 얇아서 6mm대여서 요번에 이식을 못하게 됐어요. 등등등 사항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막 두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고, 그 부분을 갖춰지는 데 있어서 똑같은 10mm의 내막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10mm, 그러니까 성글게 쌓여진 10mm와 탄탄하게 쌓여진 10mm가 전혀 다르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충분한 혈류 공급. 자궁 내막을 이루는 이제 혈관 분포에 있어서 혈류가 이제 공급되는데 혈관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생겨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선형으로 이제 꽈배기처럼 막 꼬여져 있거든요. 혈액이 내막으로 공급을,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표면적으로 넓히는 그 형태 변화예요. 나선형으로 막 꼬여져 있는 혈관들이 팽배해질수록 충분한 혈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증식기를 다 지나서 배란이 되고 난 후 이제 시험관을 보자고 하면은 이식이 되고 난 그 시점쯤에서 분비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궁 내막의 분비기에는 착상유도 물질을 이제 분비하게 돼요. 착상유도 물질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물질이 분비가 되면 수정란이 와서 거기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안정적인 자궁 내막 착상을 위한 이제 세 가지 조건에서 첫 번째, 치밀한 세포 간의 간격과 탄탄한 구조. 아까 얘기한 이제 단순히 두께에 대한 사이즈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막을 이루는 세포 간의 그 밀집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막을 이루는 내부 세포질의 팽창을 고려해서 간격과 탄탄한 구조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아까 이제 충분한 혈류 공급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설명이거든요. 내막을 이루는, 자궁 내막을 이루는 모세혈관과 나선혈관, 이제 꽈배기처럼 이제 막 꼬여진 그 혈관들이 팽배함과 충혈됨이 같이 부분 조건을 충족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 준비된 내막의 높은 수용성과 착상에 대한 유의한 물질이 이제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 착상이 최적화된 환경이 이제 완성이 되면 착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환자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은 내가 시험관을 이제 시도하는 그 달에만 되면 되는 거냐?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달에만 될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 달에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착상 환경이 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2, 3개월 전부터 매달 이런 내막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실제 이식을 할 때도 이 내막이 같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안정적인 착상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착상탕과 이제 3열 착상침이 있는데, 착상탕은 보통 이제 굉장히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착상탕 뭐 처방 받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착상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름이 이제 한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처방이 한 가지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자신한테 맞는 착상탕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열 착상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상을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침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착상탕. 이식 후에 착상력을 높이기 위한 착상탕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식 전부터 이제 쓰게 되고요. 시험관 이식 전에 가장 마지막에 쓰이는 한약 처방인데,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쓰이게 되고, 착상이 반복적으로 실패했거나 혹은 이제 요번에 냉동 이식이다, 채취를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착상에 대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식하기 뭐 한 달 전부터도 같이 쓰게 됩니다. 이제 수정란이 안정적으로 착상할 수 있도록 자궁 내막의 환경을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요거는 이제 해외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시험관 아기 이제 시술 시에 자궁 내막의 수용성과 관련해서 실제 이제 한약 처방을 했을 경우에 배알질과 자궁 내막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던 결과가 있어서 저희도 착상탕을 좀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복용해야 될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은 임신 준비, 그러니까 시험관 이식하기 전에 한 2, 3개월 전부터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럼 언제까지 복용해야 될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임신이 확정되는, 이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1차 피검사 결과 혹은 뭐 임태기 2줄, 이렇게 임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치상으로나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유산이 이제 잘 되는 시기가 보통 임신 8주까지가 80%가 유산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시기, 임신 8주라고 하면 심장 소리가 아기가 이제 막 쿵쾅쿵쾅 막 크게 빠르게 들리는 시기거든요. 이제 그 부분까지 잘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임신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임신 8주까지 착상 유지나 유산 방지를 위해서 한약 복용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 같이 이제 복용을 하게 되시고요. 예외 사항이 있는데 고령 임신이거나 혹은 뭐 이제 자궁에 질환이 있거나 혹은 반복적 유산이 됐었던 경우에는 임신 12주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착상 유지를 위한 한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착상탕을 복용해야 되는 뭐 대상에 대해서 보자고 하면은 보통 뭐 상급이나 최상급 저 배아의 질은 너무 좋대요. 그런데 착상이 안 돼요. 제가 고령 임신이지만 5일 배양까지 나오고 좋대요. 그래서 냉동 배아 요번에 이식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항상 이제 점수가 그러니까 그 피검 수치가 잘 안 나오거나 혹은 착상이 되었는데 수치가 너무 낮거나 혹은 수치가 안정적이었는데도 착상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 이제 한약 복용 같은 경우에 시험관 성공률 높일 수 있도록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거 질문 많이 하시는 건데 호르몬 요법을 하고 있는데 착상탕 복용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양방 산부인과에서는 한약 먹지 말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호르몬 요법 할 때 한약 복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한약 복용이 호르몬 요법을 이제 방해할까 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방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호르몬 요법을 축돌되지 않는 약재들로만 이제 구성을 하고 한약 처방을 활용하게 되고, 그래서 호르몬 요법을 할 때 오히려 더 한약 복용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배란 시에 이제 저하되는 자궁 내막의 수용성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 집중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해외 연구 결과에서 과배란 혹은 뭐 저자극이든 난소를 자극하는 그 이제 처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자궁 내막의 수용성이 오히려 저하된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착상탕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논문인데요. 한약 치료를 했던 그룹과 아닌 그룹과 이제 구분을 했었어요. 둘 다 이제 배란 자극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통적인데, 한약 치료가 없이 배란 자극만 진행한 그룹에서는 여기 이제 수용성과 관련된 착상 유도 물질 이 두 가지의 성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현이 저하되고 착상이나 혹은 뭐 임신율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퍼센테이지 통계도 저하됐었어요. 근데 한약 치료를 같이 하면서 배란 자극을 했던 그룹들은 통계적으로 임신율도 상승하고 자궁 내막 수용 능력에 관련된 지표, 아까 이제 RIF하고 인터그린 베타 3 서브 유닛에 대한 이제 지표가 이제 발현되는 게 훨씬 더 좋아진 상태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배란 자극과 요 이제 논문 결과를 이제 보면은 이제 배란 자극 시에 사실 이제 난소에 대해서는 자극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자궁 내막의 수용 물질에 대해서 분비가 저하되게 돼요. 그러니까 난포 성장을 자극하는 시기엔 착상이 불리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관 이식 후에 착상 시기는 자궁 내막이 하루하루 변화가 되거든요. 굉장히 착상 유지에 대해서 혹은 착상을 시도하기 위해서 준비 이제 황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공적인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을 위해서 호르몬 요법이랑 집중적인 이제 한약 치료 부분에 이제 병행이 중요합니다. 요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착상탕 성분이 모두 같은가요? 그럼 제가 먹던 한약, 저가 이제 이거 먹고 임신 성공했는데 아직 좀 남았거든요. 그럼 제 친구를 줘도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또 물어보시는데, 이제 전혀 이제 같지가 않고 난이 원인에 따라서 착상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개인적으로 처방을 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착상탕에 대해 설명을 했던 거고, 요거 이제 침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험관 이식 후에 착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3회 착상침 치료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자연 임신이라고 하면은 배란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착상을 시도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그 시험관 아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3일 배양 혹은 5일 배양, 그러니까 이제 3일 배양에 이제 이식하거나 혹은 5일 배양 배아를 이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배양 배아를 이식한 경우에는 뭐 3, 4일 정도 시점 후에 착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5일 배양 같은 경우에 뭐 1, 2일 후 정도 되겠죠. 착상 시기에 필요한 자궁의 혈류 및 영양물질 충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침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정란 생산 후에 이제 착상 단계가 힘든 경우에는 자궁 내막의 착상 조건을 이제 개선, 사실 그 이후에도 하루하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3회 착상침에 이제 그 들어간 혈자리 효능들을 보면은 저희가 보혈 순기, 혈액과 기를 잘 통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심신을 또 안정시키고, 또 이제 음혈이 충만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이 세 가지 혈자리의 중요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이제 깊이, 이제 얼마나 깊이 할 건가, 뭐 자극을 이제 강하게 할 거, 약하게 할 건가 따라서 당연히 이제 다르게 취하게 되고, 요 주요 혈자리 외에서 보조 혈자리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